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협동학습.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1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란 협동학습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동학습만 넘기시면 이제 진짜 교사학습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힘내셔가지고 저랑 이 협동학습에 존재하는 모형들 다 이제 숙지하고, 그리고 또 협동학습에서 그 모형들 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학습하시면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그 다음 댓글, 뭐 이런 것도 구독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이걸로 얻는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힘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랑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협동학습 항상 들어가기 앞서서 뭐부터 하죠? 저는 탄생 배경 및 이거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물론 탄생 배경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하냐? 협동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맥락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관련적 정착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스웰에 따르면, 혹은 그 간에 따르면 뭐다? 선행, 오스벨에 따라 선행 조직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협동학습 배경 살펴볼게요. 어떤 배경에서 탄생을 했냐? 학습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전통적 학교 수업은 학습자들이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경쟁. 너무 경쟁화된 어떤 학습 체제 속에서 나왔던 거구나. 왜? 경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실패를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경쟁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경쟁은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내가 쟤를 짓밟아야지 이런 의미에서 동기 유발은 아니고요. 뭐 여러분도 스포츠를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남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냐 하는 만큼의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얻거나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쟁 심리에 의해서 동기유발이 충분히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동기유발이 되지만 반드시 경쟁은 실패자를 양산하잖아요. 실패자. 누군가 성공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돼요. 실패를 양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요즘 그때 전통적 학습법에 실패자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서로를 어떤 배려하고 나누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차별하고 그 사람 이겨야 되니까 뭔가 나의 경쟁 상대로 보는 상황에서부터 뭔가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학생들의 했던 심리 상태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떤 상생보다는 이게 생사의 태도를 키우게 되고, 경쟁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경쟁을 중심으로 한 개별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학습자들을 소외시키고 비인간화시킨 결과를 나왔고, 따라서 협동학습, 이와 같은 개인과 경쟁 중심의 전통적 수업 방법에서 벗어나 집단과 협력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지적, 정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죠. 무언가 시험 문제에서 뭐 개인 중심, 개개인 학습 중심, 혹은 경쟁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합승법은 뭐냐? 협동학습이다. 그래서 개인에 대비되는 건 집단, 경쟁에 대비되는 건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집단과 협력 중심으로 학습 운영해 나가는 협동학습이 대두되게 되었다. 근데 이 협동학습이 대두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런 말이 합니다. 물론 협동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그 집단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건 좋아. 그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에 대한 어떠한 그 수업 어떤 만족도,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일단 개별 학습이 가잖아요. 개별 학습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 협동학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협동학습만 진행하다 보니까 또 개별화 수업에서 주었던 어떤 요소들을, 장점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 개별이랑
협동을 합치지 않은 이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별에서 협동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개별과 협동의 장점을 합쳐나가는 학습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저는 이 개별과 협동을 합친 학습 방식, 그게 어떤 학습 방식이냐면 뒤에 나오지만 팀 보조 개별 학습이라는 TAI가 있습니다. 여기 이 이름부터 보세요. 팀을 보조로 하는 개별 학습이잖아요. 전 TAI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선 모형도 높지만 왜? 팀 보조 개별 학습이라는 건 자체가 뭐다? 개별 학습의 장점과 협동 학습의 장점을 다 살리기 위한 학습 방법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 학습의 탄생 배경은 딱 이것만 기억해라. 키워드는 뭐다? 개인과 경쟁에서 뭘로 바꾼다? 이거를 집단과 협력 중심으로 바꾼다. 이해되죠?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공동의 목표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학습. 원래는 A는 자기 거 하고, 그 다음에 B는 또 자기 거 개별적, 여기 학습하려면 A는 자기만의 방식, B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시행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A, B가 어차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둘이 경쟁시키지 않고 협력시키자는 거예요. 협력시키자는 거. 그래서 협력시켜서 어떻게 보상도 같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개개인의 어떤 그 협력하는 상황에서도 개개인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보상해 주는 건 맞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A와 B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개 경쟁시켜서 여기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협동을 시켜서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서로 도우면서 도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학습자들이 집단 1호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서 교사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구조화된 수업을 해야 된다.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개인 경쟁, 집단 협력.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학습. 이게 협동학습이다. 자, 협동학습에 대한 정의 살펴보겠습니다. 협동학습이란 무엇이다? 구성원 4명에서 6명의 소집단을 구성해서 구성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하는 교수 방법을 협동학습이다. 소집단 4명에서 6명을 구성하게 한 다음 구성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유도해서 그 과정 안에서 어떤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수법이 협동학습이다. 그래서 이 협동학습 정의에는 집단, 협력, 학습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집단은 뭐냐? 협동학습은 2 이상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목표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이어야 된다. 그 다음 2번째, 협력. 구성원의 공동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A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집단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소집단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A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즉, 구성원의 공동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력적이다. 그 다음에 학습은 구성원 내 상호작용은 이 구성원끼리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한 것은 반드시 개인의 학습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해지겠죠. 그래서 학습은 구성원 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 학습으로 이어져야 되고 반드시 구성원 공동작용을 통해서 협력 학습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협동학습은 2 이상의 집단이 아니라 2 이상의 학생으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협동학습은 그래서 협동학습은 2 이상의 학생으로 어쨌든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기본이고 집단이 형성되면 중요한 것은 활동하는 것의 목표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속해 있는 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동학습에는 집단, 그리고 협력, 학습이란 이 3가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 이상의 학습자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그때 목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 목표뿐만 아니라 집단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 협력, 구성원이 공동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3번째 학습, 구성원 내 상호작용은 개인의 학습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협동학습의 정의입니다. 4명에서 6명의 소집단을 통해서 구성원 사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법을 협동학습이라고 한다.
그다음 이 협동학습의 유형으로는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게 팀 성취 분당 학습이라서 STAD, 토너먼트식 학습이라서 TGT, 직소 모형은 1, 2, 3, 4까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조사라서 GI 모형, 그다음 자율적 협동학습 쿠프 모형, 쿠프 모형, 그 다음에 팀 보조 개별 학습 TAI,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여러 종류들 중에서 가장 나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STAD, 그 다음에 직송, 저는 TAI, 이 세 가지가 가장 높지 않나. 근데 나머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나머지 나오면 어려워지겠죠.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 모형들 하나하나 뒤에서 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업 모델의 공통적 특성,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대 협동 학습 모형들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질 집단으로 구성한다. 이해되시죠? 학습 집단을 이질 집단으로 구성한 팀워크. 그래서 현대 협동 학습은 이질 집단으로 구성해야 된다. 옛날 과거에는 동지 집단으로 구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질 집단으로 구성. 그다음 보상 체계도 집단 중심. 개별 보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단 보상을 집단 중심으로 해줘라. 그리고 개별 보상도 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협동학습 분위기는 민주적 과정이므로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학습에 능동적 역할하고 책임을 갖고 임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니다. 협동적 학습 분위기는 민주적으로 실시한다. 보상 체계는 집단으로 하고, 집단 중심이니까 개인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집단을 이질 집단으로 구성해라. 이게 이 앞에 있는 모형들이 다 세부적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확실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건 뭐냐? 이 정의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협동학습의 원리,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